여자는 인생에 있어서 그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임신이라는 거와 육아라는 거와 갱년기 노년을 거치면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굴곡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잠에 대한 어떤 패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잠을 못 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 중에서 특히 이제 임신과 육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아 수면에 대해서 서수연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반갑고요. 한 가지 방금 주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남녀가 항상 처음부터 더 여성이 더 못 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여아와 남아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자고 오히려 여아가 더 어릴 때는 더 잘 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시점인데 그 바뀌는 시점이 11살 때부터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초경을 맞이하는 약간 그때부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더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격차가 벌어져 갖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좀 잠을 못 자는 문제, 뭐 수면 특히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한 1.5배 정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인 이유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임신과 육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과중된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제 또 나이가 들면 갱년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임신과 육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언제 제일 많이 떨어지냐면 이제 임신 기간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세 개의 분기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분기가 이제 0에서 13주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졸리기는 하지만 잠든 뒤에 이제 자주 깨게 이제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마이크가 혹시 좀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잘 들린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오히려 2분기가 되면 한 14주에서 26주 정도가 되면 잠이 오히려 좀 그냥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돼서 오히려 더 잘 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주부터 40주가 되면요. 이제 보통 몸도 굉장히 무거워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출산을 이제 몸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번 깨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도 굉장히 여러 번 깨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소변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낮 동안에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낮잠을 자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27주부터 40주 사이에는 특히 이제 출산 후에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를 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주 깨갖고 아이 수유도 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런데 약간 몸에서 이걸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을 자주 깨우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보다 또 모유 수유와 육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출산 후에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어머니 수면의 질은 또 아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잘 못 자면 부모들도 잘 못 자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혹시 좀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데 좀 조정을 좀 해볼까요? 제가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형성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혼하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밤낮 없이 울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이제 맞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꽤 최근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은 처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이가 낮과 밤을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자고 깨기 때문에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낮과 밤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고요. 이제 이게 뇌가 좀 잘 여물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제 결국에는 뇌 발달로 인해서 낮과 밤을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100일의 기적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뇌가 발달이 충분히 돼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낮과 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멜라토닌 수치라고 멜라토닌이라고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분비가 잘 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으면서 아이가 낮과 밤을 구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래도 부모들이 좀 편해지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은 계속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얘기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몇 세인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잠을 못 잔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성신여대에서 이런 아이들이 잘 못 자는 엄마들의 사연들을 이제 꽤 많이 듣게 되는데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애가 그냥 침대에서 눕히면 안 잔다. 꼭 안아주거나 아니면 젖을 물리거나 젖병을 줘야지만 잠을 잔다. 그래서 이제 꼭 안아서 뭐 자거나 아니면 진짜 심각한 상황에서는 뭐 유모차를 태우거나 혹은 뭐 차에 태워서 카시트에 태워서 잠들지 않으면 혼자서 못 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잠에 들기 어려워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잠들 때만 문제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또 밤중에 뭐 새벽 2, 3시 이렇게 새벽 4시 이렇게 밤중에 다시 혼자 깨서 이제 부모니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깼는데 다시 혼자서 잠들지 못하고 보호자가 뭔가 뭐 안아줘야 한다던가 젖을 물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기띠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나 자러 안 갈 거라고 물 한 잔만 더 달라, 아니면 뭐 책을 한 권만 더 읽어달라, 아니면 뭐 화장실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잠자러 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한 세 가지 이렇게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거는요. 네네. 이게 굉장히 우리는 흔하게 보는 거고 사실은 이런 유아기에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를 같이 데리고 자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은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할까요? 외국에서는 좀 이런 게 좀 덜한다든가. 예. 주로 외국에서는요, 어쨌든 집들이 좀 크고 이제 방이 많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수면 독립을 시키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아시아 국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도 아이와 주무시는 분이라면 혼자 잘 때 훨씬 더 잘 잔다는 것도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코슬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방에서. 이제는 네. 같은 침대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예. 부모 침대 외에 아기 침대 놓는 것 같긴 한데 예.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아직 습관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같이 자서 혹시 그래서 이런 유아의 수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건지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엄마가 이제 특정한 연령대, 특히 이제 뭐 한 3세 전에 이렇게 많이 아이를 데리고 자고 이런 것들이 엄마의 불면증에 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물론 아이랑 같이 함께 자는 것이 좀 정서적인 교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밤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면 독립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보통 권장을 하는 것이 이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수면 독립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가
혼자서 자기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생기는 것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발달학적인 과업이에요. 뭔가 아이가 이제 혼자서 부모의 개입 없이 잠을 잘하고 졸린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면 뭐 손을 빤다든지 아니면 뭐 눈을 비빈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같이 자고 있고 꼭 안아줘야지만 잠을 잔다. 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꼭 젖병을 줘야지만 잠을 잔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개입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개입 중에 하나는 좀 짧고 굵게 하지만 좀 고통스러운 개입인데요. 이제 이게 심리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이가 잠에 들려고 할 때 좀 졸린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고요. 방에서 나와서 아이가 이제 아무리 울어도 다시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잠들 때까지 아이를 달래주지 않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한 이틀간 목에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다가 이제 한 3일째 정도부터는 좀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보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이 우는 것을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워해서 내가 뭐 애 잡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못 견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방법이요. 처음에 아이가 이제 원래 항상 안아주던 부모가 뭔가 원래 항상 안아줬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안 안아준다 그러면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부모가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떻게든 부모를 부르려고 수위를 막 높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많이 울기도 하지만 뭐 소리도 지르고 되게 심한 경우에는 구토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물론 구토를 한다면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서 가서 못 참다가 1시간 지나서 아이를 또 안아서 재운다면 결국에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음번에 시도를 하려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네.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렇게 애가 울면은 밤에 네, 폐가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이게 참 하기가 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이크 바꿔야 마이크를 되겠네요. 네. 네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마이크가 안 예, 켜져 있었다고. 이게 짧고 굵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참 그게 쉽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특히 아이가 좀 예민하거나 부모가 좀 잘 못 견디면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그래도 약간 약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깨서 울 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 간격을 점차 늘려가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진 퍼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아이를 졸린 상태에서 눕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뭐 2분 간격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뭔가 안아주거나 뭐 젖병을 물리진 않아요. 그냥 말로 언어로 뭐 토닥 정도 거려주고 이제 잘 시간이니까 자자 뭐 이 정도 하고 아이가 뭐 너무 힘들지 않은지 좀 체크하고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2분이 지나면 정확하게 2분이 지나면 또 체크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애가 계속 울어도 2분 간격에 나왔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조금 많이 울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 간격 아니면 이게 뭐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뭐 5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매일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간격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든 혼자서 잘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불안이 높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괴롭다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것도 제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이제 캠핑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아이가 깨어있는 채로 이제 침대에 똑같이 졸린 상태에서 눕히고 나서요. 잠들 때까지 보호자가 방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캠핑하듯이. 그렇지만 침대 옆에 같이 눕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가 침대 옆에 누우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멀뚱멀뚱 유튜브 보다가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의자 같은 거를 옆에다 두고 처음에는 침대 바로 옆에다 두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방문으로 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침대에서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의 불안이 높거나 부모가 아이의 우는 소리를 좀 잘 못 참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방법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 방법도 이제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고 나의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것은 별로 좋은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는 좀 많이 예민하고 오래 울고 나도 좀 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이제 그 좀 더 완화된 방법들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